자, 3파트님께서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점수가 애매하게 나와서 다시 도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저쌤. 재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 유저쌤 보여준 코리가 있는 그대로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나누셔야 돼요. 기본서 다시 봐야 하는 과목이 있으면 재시생분들 기본서 전에 봤기 때문에 양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요약집 같은 거, 마무리나 요약집 같은 걸 보셔도 되고요. 기본서 대신에 기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은 기출로 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쉬지 않고 바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 많이 쉬어요. 힘드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한 일주일 쉬고 2주일 쉬면요 진짜 재밌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더 쉬고 싶어요. 그럼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싹다 까먹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쉬지 않고 그냥 이어서 준비해 주세요. 물론 힘들죠. 대신에 주말에 약간 휴식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을 빠르게 나누시는 거예요. 기본서 다시 봐야 하는 과목이 있으면 기본서를 보거나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요약집이나 마무리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로 계속 볼 수 있는 과목은 기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볼 거냐, 요약집 마무리, 기출로 볼 거냐 나누셔가지고 이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이스트 기본편으로 사고 독해 꾸준히 하며 영어 준비하고 영어 이번에 수강 문제들로 많이 나와서 강사님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소방영어 독학코리아 하시는 분들은 전수가 잘 나온 학생들이 많은데 소방영어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좀 쉬웠어요. 근데 아마 국까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3파트님이 직접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에 의존하게 되면 영어 과목은 보통 인강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강사님들의 커리가 장기간 커리예요. 뭐 수학영어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년 커리잖아요. 영어가요. 너무 많아요. 1년 커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약한 과정 위주로 뭐 인강 같은 거 들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인강 들어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영어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학생들이에요. 1년 커리로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커리가 많다 보니까 강사분들은 일단은 진도를 나갈 때 수업 때 그냥 진도 빼기 바쁩니다. 빨리빨리 과정을 나가야 돼요. 1년 커리 그거 언제 다 뺍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안다는 전장에 좀 빠르게 나가요. 이러면 이제 기초가 약한 수험생분들은 그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강을 들어서 점수 잘 나온다 하면 지금 영어를 못하실 분들이 없어야 돼요. 다들 1년 프리패스 다들 끊어가지고 다들 스타 강사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반대로 본인이 많이 풀어본 게 없고 약점 체크가 안 돼 있고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과정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어는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준비하시는 이제 재시생분들을 위해서 먼저 학습 계획을 짤 때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는 과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시생분들 중에서 기본서나 마무리를 다시 들어가야 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서나 마무리가 우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은 이미 기본서나 마무리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가지고 기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재시생분들은 먼저 기본서와 마무리를 봐야 하는 과목이 일단 우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업 수험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전에는 일단은 영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후에는 기본서나 마무리를 들어가야 하는 과목이 공통과목 국어랑 한국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필기노트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본서를 다시 보실 분들은 기본서를 보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재시생분들은 전에 그 기출이나 기본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시생분들은 마무리 과정 뭐 한국사라고 하면 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 같은 걸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국어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국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마무리 단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재시생분들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출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볼게요. 행정학이나 뭐 행정법이라고 해볼까요?
한국 사람 국어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되 또 행정학과 행정법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지만 한국 사람 국어는 우선 기본서 또는 마무리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넣어볼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서 4일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월, 화, 목, 금. 그럼 마찬가지로 국어도 월, 화, 목, 금.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제 행정학과 행정법은 한 주 2회 정도 넣는 거예요. 수톡. 예를 들어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한 2일 정도 넣어볼게요. 기출이죠. 그리고 행정학도 수톡 2일 정도 넣습니다. 일단은 영어는 제가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오전에 넣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국어는 기출이 아니라 기본서 또는 마무리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기간을 좀 많이 잡았어요. 한 4일 정도 잡았습니다. 월, 화, 목, 금. 그리고 행정법과 행정학은 바로 기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단 수토 2일 정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 국어가 이제 기본서 또는 마무리가 한번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고정을 시킵니다. 오전에는 영어를 매일매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하루는 한국사, 다음날은 뭐 행정법, 이틀에 한 번꼴로 들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 기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국어, 그 다음날은 뭐 행정학, 이런 식이죠. 그런데 국어에서 한자 성어는 우리 수험생들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국가직에서도 한자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성어는 하루에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 이내로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국어 하는 날도 한자 성어 보시고 특히 한자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도 사실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보다는 눈으로라도 약간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 성어는 암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행정학 하는 날에도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를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기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는 뭐 영어, 한국사, 국어, 그 다음날은 영어, 행정법, 행정학. 대신에 행정학 하는 날에도 한자 성어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날 영어, 한국사, 국어, 목요일날 영어, 행정법, 행정학.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매일 하는 거고 각각 과목은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좀 진도를 좀 더 많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행정법 하는 날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국사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이제 계속 회독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플래너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플래너를 안 쓰시는 수험생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플래너를 왜 사용해야 되냐면 플래너는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